안녕하십니까. 이 겨울에 선인장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란에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이 겨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입니다. 어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브리핑을 못했기 때문에 하루 늦게나마 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롯데 신동빈 씨 실형을 피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격호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신동빈 씨 실형을 피한 것이 참 잘 됐습니다. 2층 참사와 3층 무사 비상구가 갈랐다. 제천 화재 사건에 대한 얘기죠. 2층 비상구는 선반에 막혀 있어 여성들이 못 찾았고 3층 남성들은 사우나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했다 하는 이 희비가 엇갈린 장면입니다. 검찰이 MB 전담팀 꾸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스 비자금 별도 수사팀을 짜고 동부지검 차장 등 검사 4명이 이제 배속돼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MB 구속이 김정은의 지령이 아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목을 동아줄로 총총 감고 단두대를 만들었던 이 촛불 종북 간첩의 세력들이 이제 북한의 지령에 해서 움직이고 있고 MB 구속도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동빈 씨 10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벌금 3천억을 35억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을 조종을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여기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최악은 피했다. 롯데 일단 안도했다. 오너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됐다. 지배구조 개선 투자가 가속도를 이룰 것이다. 이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롯데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빈 혐의 6건 중 4건은 무죄. 서미경 씨 모녀에게 특혜를 준 매점 운영권과 공짜 월급은 유죄. 검찰 원래 타깃인 비자금 안 나오자 증여세 700억 포탈 내세웠지만 이 혐의도 법원서 무죄를 판결했다. 신동빈 국정농단 연루 재판은 남아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95세 신격호 씨 실형 확정돼도 수감은 피할 듯하다. 건강상 형 집행 정지될 가능성. 신 총괄 회장 재판부 판결 도중 혼잣말하고 나가라고 고함도 쳤다고 합니다. 송완종 족쇄를 푼 홍준표 대여 투쟁 고삐를 잰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년 8개월 패복 강심을 했다. 당 조직 혁신 마무리 지을 것이다. 증거조작 검사들 책임을 묻겠다. 홍 기소했던 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 참 잘 됐습니다. 족쇄에서 풀려나서 이제 사기 탄핵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바라고 또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한 이 여적죄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야당다운 야당의 투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신한 김무성이를 국회의장으로 올리는 일은 없도록 이제 국회의장 제대로 된 분을 이제 국회의장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후에 무슨 거래가 있었으면 김무성 씨를 국회의장으로 앉힐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배후에 무슨 거래가 있었더라도 배신자 김무성이는 국회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홍준표가 싸그리 끌어내리는 그것이 김무성 국회의장 이제 추천입니다. 김무성이가 국회의장이 되면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 박지원에게 보원을 하고 개헌으로 가서 문재인에게 보원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마음을 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홍 대표는 이제 날개를 단 셈이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제 우리가 저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저 태극기 물결이 도로를 가득 메워서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함께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도 이제 이제 중국에 가서 우리의 적국인, 북중 동맹의 적국인 저 적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이완용이보다 더 악질적인 이제 문재인을 퇴진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홍 대표는 이날 선고 뒤 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찰특별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었다. 홍 대표는 이날 문 총장이 증거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홍 대표가 보수를 겨냥한 적폐청산 작업에 선두에 서 있는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도 명예회복,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당시 수사 책임자 문무일 고뇌의 시간 가져야 할 것이다. 정계 복귀 가능성 묻자 국민이 판단해 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풀려난 두 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유승민 씨가 이제 안철수 당과 통합을 하는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수 해소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과 정동영이와 천정배는 빼고 통합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안철수의 사실상 조건 내건 셈이다. 정치권 국민의당 일부 중진과 함께 못한다는 걸 돌려서 표현했다. 통합 반대파는 안철수를 거세게 비난했다. 공작 정치라고 유승민에 또 당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는 손학규를 만나 통합에 힘써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막판까지 싸운 민폐국회 여야 개헌특위 연장 놓고 충돌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미리 합의한 민생법안 32건과 대법관 감사원장 표결도 못했다. 저는 문재인 개헌은 주사파의 개헌이라고 봅니다. 이 주사파의 개헌은 연방제 개헌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헌은 말려야 됩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대법관 인사를 볼모로 집권 여당을 무릎 꿇리려 하고 하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여야 합의 개헌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3일까지로 하려던 안건 역시 본회의 불발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회기인 30일간을 다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남은 회기 중에도 상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전에 발사대를 파괴하는 이 작전으로서 미국이 블러디 노즈, 코피 터뜨리는 작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영국 신문 전 현직 관료 인용해서 보도하고, 매티스는 군사행동하게 될 경우 북한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군사 옵션 중 하나는 북한이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보관 무기고를 타격하는 것이라며 보도를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장병들에게 1963년 출간될 T.R.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란 한국 전쟁 역사서를 다시 읽고 있다고 했다. 이 책은 미군이 준비되지 않은 채 전쟁에 뛰어들어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군사 옵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철저히 매티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엄포에도 예루살렘 수도 철회 결의안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한일 등 미 동맹국들도 찬성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의 본질을 보면은 반대가 128표였지만 비반대가 65표였다. 65개국이 비반대를 했다. 찬성 9개국, 기권 35개국, 불참 21개국이니까 약 1대2 정도로 이제 비반대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미국의 협조관계, 그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65개국이 반대를 하지 않았고 128개국만이 반대했는데, 여기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도 이제 아랍권에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원화가 강세, 특별상여금 이걸 또 줘야 되니까 4분기 영업이익 최대 1조 원이 줄 듯하다. 반도체 이익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출하량 대폭 감소하고 TV 가전 내년에도 부진할 전망이다. 보면 반도체에서 이제 작년에 10조 9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9조 9,60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본다. 작년이 아니죠. 3분기에 9조 6천억 원을 냈는데 4분기 전망이 10조 9천억 원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2조 4천억이 예상되고 4분기입니다. 디스플레이 1조 7천억이 예상되고 TV 소비자 가전은 4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퇴직연금을 깬 4만여 명 중 64%가 전세금 집값 때문에 깼다. 이 참 퇴직연금이 중요한데 4만여 명이 그것을 깼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음을 이 4만 명이 연금을 깬 것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강천석 칼럼입니다. 논설 고문인데 부작용, 역효과, 약점, 단점, 말로 덮으면 언젠가 폭발한다. 정책 결과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보완책 세우는 게 정도다. 지금 정도를 가고 있지 않는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를 비롯한 3불가 정책 다음에 나온 시진핑 주석과의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는 미국의 의혹을 키울 것이다. 의혹이 아니죠. 미국을 이제 반대하는 그것이었다. 한미 동맹의 알맹이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따른다. 당사자 중국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대신 나서 난징 학살 규탄에 목소리를 높이면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촛불도 그렇다. 촛불의 가장 큰 메시지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내부의 비판이 가능해지도록 헌법을 바꾸라는 명령이다. 이거는 개떡이다. 헌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북 간첩단이 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주변을 장악하고서 이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사건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전 정권 못지않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그렇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가타불타 말이 없고 정권 편리한 대로 촛불의 의미가 각색되고 있다. 촛불을 비판한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업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질수록 국민이 자유스러워진다는 건 미신이다. 지명수배 중인 노조 사무총장이 장관의 신임 인사 김영주지요. 김용주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의 신임 인사를 받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는 한다. 주사파 종북 간첩들은 한다. 한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김용덕이가 갖고 있는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저것에서 편지지 투표지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오는 이 해괴망측한 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핵심이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주사파 저 문재인과 임종석이 마음대로 결과가 나온다. 지금 문재인이 지지도가 70% 80%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다. 왜? 언론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영국 대학생의 90%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라고 대답한다. 지명수배자가 여당 대표실을 점거한 사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대한민국은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나라다. 4번, 네 번째, 한국에는 공영방송이 없다. 선거에 승리한 측의 전리품이다. 야당 시절 이런 모순을 격렬하게 공격한 여당이 이제 자기네 수족을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밀어넣는다고 공정보도가 가능해지겠는가. 말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될 수는 없다. 나라가 바로 세우려면 다리는 다리, 꼬리는 꼬리라고 부르는 질서부터 세워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50대 언론사는 꼬리를 다리라고 우겨대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따라 함께 합창을 하는 자들이다. 어제 서울 도심을 그렇게 태극기 물결이 앞장서서 문재인 퇴진을 외쳤지만 문재인 퇴진자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는 조선과 동아와 TV조선과 동아 채널A와 MBN과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본다. 링컨 대통령은 언젠가 연설에서 여러분이 말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말 다리는 몇 개가 됩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도 말의 다리는 4개입니다.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 데서 꼬리가 다리로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을 강천석 논설 고문이 썼습니다. 골리앗 문바와의 싸움. 문바들은 문슬람, 달빛 기사단, 문골 오소리 같은 이름으로도 불린다. 앞뒤 안 가리고 문재인을 추종하고 상대를 사납게 공격하는 속성을 빗댄 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문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은 요즘 민노총과도 긴장 관계에 있다. 대통령이 1년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왜 청구서를 내밀며 대통령을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다. 민노총 간부가 민주당 대표실 점거 시위 중에 이 나라가 문바 나라냐고 소리쳤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좀채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골수 친문을 자처하는 한 정치인은 서 교수에 대한 공격에 동참해 문재인은 노무현의 핏값으로 쌓아올린 군잡탁이라 했다. 노무현이 핏값으로 샀답니다. 문재인 현상은 동학 농민혁명 이후 혁명 주체 세력의 최초 승리라며 국민 5천만 명 중에 500만이 문 대통령과 문재인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씨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니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여기다 개떡이라고 썼습니다. 70% 사기 조작된 걸 가지고 네가 인용하는 걸 보면 최재혁 논설위원 니도 마시간 사람이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적폐청산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문갑식의 세상 읽기 월간조선 편집장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약 150년 동안 조선의 국력은 상당했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수준이 세계적이었고 군사력도 강했다. 육군 사진 개척이란 짧은 단어 속에는 소풍 가듯 만주를 넘나들던 수백 차례에 걸친 여진족 정벌이 역사가 숨어있다. 이렇게 활력 있던 조선을 거덜낸 것이 4대 서화였다. 사화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간신들이 과거 잘못을 바로 찾는다며 평지풍파를 일으킬 죄를 만들어낸다. 둘째, 문바들이 하는 짓이죠. 둘째, 이런 측근을 제어해야 할 군주가 오히려 그들에게 휘둘린다. 임종석과 주사파 청와대 비서실진의 진용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휘둘린다. 셋째, 보복을 당한 쪽은 오랜 세월이 흘러 또 처지가 바뀌면 꼭 안갚음을 했다. 사화를 정치 세력 간 경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회의 본질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던 것이다. 그렇죠. 모사화 1498년 1293년도에 이제 조선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1498년도면은 200년 후죠. 마지막 을사사화 1545년까지 47년간 인제의 씨가 말랐다. 죽고 죽이는 복수의 무한 궤도를 돌며 안에서 어수선해진 나라의 명줄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끊었다. 내부가 단결된 나라가 외침을 당한 경우는 별로 없다. 역사는 나라 망치는 첩경은 끝없는 정치 보복으로 내부 뒤흔들기라는 교훈을 던진다.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죠. 건국 후 150년간 활력 있던 조선 4차례 사화로 보복되풀이하다 인제 씨가 마르고 외란 호란 당해 지금 전란 맞기 전 조선과 비슷하다.
지금 전란을 막기 전의 조선과 비슷하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사화 같은 저 태스크포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고 문갑식 씨가 쓰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적폐가 청산됐다고 본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옷감이 아니다. 표백제를 아무리 써도 티 없는 백색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국민도 냉정을 되찾아야겠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그릇 자체가 금 가도록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것도 개떡이다. 국민은 냉정을 찾을 수가 없다. 왜? 냉정할 수도 분이 나서 한다고 해도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는 권력을 쥔 놈들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즉 국민도 이렇게 쓰지 말고 임종석과 문재인 이 여적들도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이렇게 문갑식 씨가 써주기를 원한다. 사설입니다. 제천화재 29명이나 죽을 사고는 아니었다. 아니었죠. 인재였죠.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이 한 것은 참사를 정치에 이용한 것뿐이다. 이 이용한 제일 앞대가리에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들이 자리하고 있다. 잠수함 충돌과 같은 괴담이나 만들고 정치인은 죽은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다. 고맙지요. 임종석과 문재인에게는 저것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고맙죠. 특별조사위원회도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치의 한풀이일 뿐이다. 지난 8월 화재가 난 두바이 86층 아파트도 가연성 외장재를 썼지만 경보가 바로 울리고 방화벽이 작동해 한 사람도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 두바이 86층 아파트가 그랬다고 합니다. 당국이 유능하게 일하면 사람이 허무하게 죽지 않는다.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희생자 남편의 울부짖음에 많은 이가 공감할 것이다. 이 나라.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가 이제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벌이고 한미 조국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눈 임종석과 문재인 나라를 봅니다. 노조하기 최고인 나라의 미래. 문재인은 내년 초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 1962년 이 행사가 생긴 이래 역대 대통령 불참은 3번 있었지만 저마다 아웅산 테러나 탄핵소추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이번 불참에 대해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장변 입문하러 UAE 간다고 했던 것과 같은 대통령이 기업인들만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왜? 경제를 죽여야 하니 경제인들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겠죠. 한 나라의 기업 역량은 그 나라가 보유한 최대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 중 기업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기업하기 나쁘고 노조하기는 최고로 좋은 나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몇 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고 더 이상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중소기업들마다 아우성이다. 이제 대한민국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없다. 이 나라는 종북 간첩달이 이미 장악했기 때문이다. 종교계에도 기독교에게도 7,000명이 북한에 올라가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하고 와서 이제 새끼 까고 와서 매년 돈을 갖다가 저 존재하지도 않는 봉수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50대 언론사들도 다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보도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주사파가 되어 중국, 우리와 총뿌리를 서로 겨루고 있는 저 적국 중국을 향해서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에다가 총을 겨누는 일을 통수권자라고 하는 문재인이가 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세계 5위 기업 회장 먼지털기 수사 결과가 대부분 무죄로 나오고 있다. 저는 김수남, 문무일의 나라, 또 이영렬과 윤석열의 나라, 저 JTBC와 짜고서 대한민국을 촛불 구테타로 이 나라 거짓 사기 대통령 문재인을 올려준 나라, 이 나라 바로잡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아일보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24일 주일입니다. 여탕 찾을 수 없는 비상구 참사다. 이 참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인재입니다. 이어 싸우 나서만 20명 아사간 인재, 목욕용품 거대 수납장에 가려지고 늘 잠겨있어 사실상 무용지물,
희생자들 위치 몰라 정문 쪽 쓰러져. 남탕은 비상구 열어놔 전원이 대피했다. 이거 남자들이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비상구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비상구 위치 알았다면 8초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스프링클러 없는 필로티 1층은 거대한 아궁이었다. 필로티 지진이 화재도 취약하다. 사방서 공기 유입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주택과 통하는 문 하나밖에 없다. 주차장 화재 인식에 시간 걸리고 뒤늦게 알아도 내려오기 어려워. 전문가 불연제 자동 방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법 주차된 차량 주인 확인하느라 사다리차 도착 38분 뒤에야 구조작업. 저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가져다가 뽑아갖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 부실했던 초기 대응 팩트체크, 방해 차량 이동법 규정 있지만 재산 피해 책임 두려워 못 치워. 미국선 훼손해도 변상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해야지요. 234명 국회의원, 저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에 위배되게 헌법을 반해서 탄핵부터 시키고 본 저 국회의원 정세균이의 국회가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습니다. 유족들 창문 안개 인명피해 커져 전문가 산소 공급 때 대려 위험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 정유 공급 90%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4번째 제재 결의안인데 원유 해상 공급된 유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외화벌이 노동자 1년 내에 강제 귀국해야 된다. 이제 1년 후에는 외화벌이 노동자 북한인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산업기계 수송장비 수입도 막고 있습니다.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 검찰 MB-정조준, BBK 특검팀 부실 의혹 규명 나서 특수부장 회계 전문 등 10명을 투입했다. 2008년도 발생한 사건인데 이걸 다시 뒤져서 나라를 온통 이제 이명박 씨를 구속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저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여적 간첩들의 행위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중국이 삼성 반도체 가격 상승을 조사한답니다. 중스마트폰 업계 요구에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독점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이 됩니다.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삼성 측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추격하려는 중국이 가격 압박을 무기로 삼성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담합 등 부당한 과정으로 가격이 책정됐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야 가격 협상이나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대형 참사의 인재, 또 긴급 대체, 망각, 악순환고리 언제 끝나? 답답합니다. 국회 건너뛰기 개헌 안 될 일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정치적 의도로 밀어붙이는 개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집권당과 제1야당 간 개헌 논의를 둘러싼 상호 불신의 골은 깊고 가파르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87년 헌법을 수술하지 않고선 분권과 협치는 공허하다. 개떡이다. 이 헌법 때문에 문제냐. 너희들 종북 간첩단들이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이명박 때 저 쇠고기 파동으로 MBC 최승호라고 하는 놈이 사건을 저질러서 대한민국을 이제 종북 간첩단을 처벌하지 못하게끔 나 이념 안 한다 라고 하는 이명박의 항복을 얻어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는 저 기획된 살인사건 304명을 바닷물에서 죽인 저 세월호 사건으로 또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촛불 사기 탄핵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 아니냐. 이것이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놈들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바로 건너뛰어서 이제 통일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한 이 종북 간첩단 50대 언론사가 벌이는 것에 요 글을 쓴 논설위원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자,
87년 헌법을 수술하지 않고선 분권과 협치는 공허하다. 이렇게 쓴 놈들이 종북 간첩단이다. 최고 법의 이런 정신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넣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는 니들은 사실상을 5.18 정신과 촛불 정신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에 이제 종속시키는 것을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가령 국무총리, 국회 추천이나 국무회의 의결기구와 등을 헌법에 담는 방안이다. 여야는 즉각 개헌투기를 연장해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빠진 여야의 직무유기로 청와대가 불쑥 개헌안을 내놓는 사태는 필경 소모적인 정책과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고자 한다. 그리고 234명의 헌법을 유린한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렇게 문재인 이 주사파의 이 개헌에 동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제재로 굶주리는 북주민 김정은의 비수를 들이댈 것이다.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안 2375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지만 북한을 응징하고 추가 도발을 막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게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1일에도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어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는 내부 선전전을 벌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했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응징하고 핵을 해결하는 그 수순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두둔하고 중국과 이제 공동 운명체라고 한 저 문재인의 운명도 김정은의 운명과 함께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주사파 문재인, 임종석, 그리고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6.25 전쟁 당시 남침해서 수많은 전사자를 낸 저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고 대한민국 한미 동맹을 벌인 우리의 가짜 통수권자, 사기 통수권자, 거짓 부정선거 통수권자 문재인이를 이제는 하야시키는 이 거대한 물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뒤에 이어서 땅굴 대비하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된 분을 이제
국회의장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후에 무슨 거래가 있었으면 김무성 씨를 국회의장으로 앉힐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배후에 무슨 거래가 있었더라도 배신자 김무성이는 국회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홍준표가 싸그리 끌어내리는 그것이 김무성 국회의장 이제 추천입니다. 김무성이가 국회의장이 되면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 박지원에게 보언을 하고 개헌으로 가서 문재인에게 보언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마음을 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무죄 확정으로 홍 대표는 이제 날개를 단 셈이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제 우리가 저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저 태극기 물결이 도로를 가득 메워서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함께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도 이제 중국에 가서 우리의 적국인 북중 동맹의 적국인 저 적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이완용이보다 더 악질적인 이제 문재인을 퇴진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홍 대표는 이날 선고 뒤 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찰특별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었다. 홍 대표는 이날 문 총장이 증거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홍 대표가 보수를 겨냥한 적폐청산 작업에 선두에 서 있는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도 명예회복,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당시 수사 책임자 문무일 고뇌의 시간 가져야 할 것이다. 정계 복귀 가능성 묻자 국민이 판단해 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풀려난 두 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유승민 씨가 이제 안철수 당과 통합을 하는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수 해소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과 정동영이와 천정배는 빼고 통합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안철수의 사실상 조건 내건 셈이다. 정치권 국민의당 일부 중진과 함께 못한다는 걸 돌려서 표현했다. 통합 반대파는 안철수를 거세게 비난했다. 공작 정치라고 유승민에 또 당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는 손학규를 만나 통합에 힘써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막판까지 싸운 민폐국회 여야 개헌특위 연장 놓고 충돌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미리 합의한 민생법안 32건과 대법관 감사원장 표결도 못했다. 저는 문재인 개헌은 주사파의 개헌이라고 봅니다. 이 주사파의 개헌은 연방제 개헌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헌은 말려야 됩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대법관 인사를 볼모로 집권 여당을 무릎 꿇리려 하고 하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입니다. 논설 고문인데 부작용, 역효과, 약점, 단점 말로 덮으면 언젠가 폭발한다. 정책 결과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보완책 세우는 게 정도다. 지금 정도를 가고 있지 않는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를 비롯한 3불가 정책 다음에 나온 시진핑 주석과의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는 미국의 의혹을 키울 것이다. 의혹이 아니죠. 미국을 이제 반대하는 그것이었다. 한미 동맹의 알맹이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따른다. 당사자 중국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대신 나서 난징 학살 규탄에 목소리를 높이면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촛불도 그렇다. 촛불의 가장 큰 메시지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내부의 비판이 가능해지도록 헌법을 바꾸라는 명령이다. 이거는 개떡이다. 헌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북 간첩단이 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주변을 장악하고서 이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사건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전 정권 못지않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그렇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가타불타 말이 없고 정권 편리한 대로 촛불의 의미가 각색되고 있다. 촛불을 비판한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업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질수록 국민이 자유스러워진다는 건 미신이다. 지명수배 중인 노조 사무총장이 장관의 신임 인사 김영주지요. 김용주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의 신임 인사를 받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는 한다. 주사파 종북 간첩들은 한다. 한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김용덕이가 갖고 있는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저것에서 편지지 투표지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오는 이 해괴망측한 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핵심이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주사파 저 문재인과 임종석이 마음대로 결과가 나온다. 지금 문재인이 지지도가 70% 80%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다. 왜? 언론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영국 대학생의 90%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라고 대답한다. 지명수배자가 여당 대표실을 점거한 사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대한민국은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나라다. 4번, 네 번째, 한국에는 공영방송이 없다. 선거에 승리한 측의 전리품이다. 야당 시절 이런 모순을 격렬하게 공격한 여당이 이제 자기네 수족을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밀어넣는다고 공정보도가 가능해지겠는가. 말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될 수는 없다. 나라가 바로 세우려면 다리는 다리, 꼬리는 꼬리라고 부르는 질서부터 세워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50대 언론사는 꼬리를 다리라고 우겨대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따라 함께 합창을 하는 자들이다. 어제 서울 도심을 그렇게 태극기 물결이 앞장서서 문재인 퇴진을 외쳤지만 문재인 퇴진자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는 조선과 동아와 TV조선과 동아 채널A와 MBN과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본다. 링컨 대통령은 언젠가 연설에서 여러분이 말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말 다리는 몇 개가 됩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도 말의 다리는 4개입니다.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 데서 꼬리가 다리로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을 강천석 논설 고문이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겨울에 선인장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란에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이 겨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입니다. 어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브리핑을 못했기 때문에 하루 늦게나마 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롯데 신동빈 씨 실형을 피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교 코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신동빈 씨 실형을 피한 것이 참 잘 됐습니다. 2층 참사와 3층 무사 비상구가 갈랐다. 제천 화재 사건에 대한 얘기죠. 2층 비상구는 선반에 막혀 있어 여성들이 못 찾았고 3층 남성들은 사우나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했다 하는 이 희비가 엇갈린 장면입니다. 검찰이 MB 전담팀 꾸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스 비자금 별도 수사팀을 짜고 동부지검 차장 등 검사 4명이 이제 배속돼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MB 구속이 김정은의 지령이 아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목을 동아줄로 청청 감고
단두대를 만들었던 이 촛불 종북 간첩의 세력들이 이제 북한의 지령에 해서 움직이고 있고 MB 구속도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동빈 씨 10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벌금 3천억을 35억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을 조종을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여기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최악은 피했다. 롯데 일단 안도했다. 오너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됐다. 지배구조 개선 투자가 가속도를 이룰 것이다. 이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롯데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빈 혐의 6건 중 4건은 무죄. 서미경 씨 모녀에게 특혜를 준 매점 운영권과 공짜 월급은 유죄. 검찰 원래 타깃인 비자금 안 나오자 증여세 700억 포탈 내세웠지만 이 혐의도 법원서 무죄를 판결했다. 신동빈 국정농단 연루 재판은 남아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95세 신격호 씨 실형 확정돼도 수감은 피할 듯하다. 건강상 형 집행 정지될 가능성. 신 총괄회장 재판부 판결 도중 혼잣말하고 나가라고 고함도 쳤다고 합니다. 송완종 족쇄를 푼 홍준표 대여 투쟁 고삐를 잰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년 8개월 회복 강심을 했다. 당 조직 혁신 마무리 지을 것이다. 증거조작 검사들 책임을 묻겠다. 홍 기소했던 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 참 잘 됐습니다. 족쇄에서 풀려나서 이제 사기 탄핵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바라고, 또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한 이 여적죄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야당다운 야당의 투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신한 김무성이를 국회의장으로 올리는 일은 없도록 이제 국회의장 제대로 골리앗 문바와의 싸움. 문바들은 문슬람, 달빛 기사단, 문골 오소리 같은 이름으로도 불린다. 앞뒤 안 가리고 문재인을 추종하고 상대를 사납게 공격하는 속성을 빗댄 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문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은 요즘 민노총과도 긴장관계에 있다. 대통령이 1년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왜 청구서를 내밀며 대통령을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다. 민노총 간부가 민주당 대표실 점거 시위 중에 이 나라가 문바 나라냐고 소리쳤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좀채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골수 친문을 자처하는 한 정치인은 서 교수에 대한 공격에 동참해 문재인은 노무현의 핏값으로 쌓아올린 군잡탁이라 했다. 노무현이 핏값으로 샀답니다. 문재인 현상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혁명 주체 세력의 최초 승리라며 국민 5천만 명 중에 500만이 문 대통령과 문재인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씨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니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여기다 개떡이라고 썼습니다. 70% 사기 조작된 걸 가지고 네가 인용하는 걸 보면 최재혁 논설위원 니도 마시간 사람이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적폐청산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문갑식의 세상 읽기 월간조선 편집장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약 150년 동안 조선의 국력은 상당했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수준이 세계적이었고 군사력도 강했다. 육군 사진 개척이란 짧은 단어 속에는 소풍 가듯 만주를 넘나들던 수백 차례에 걸친 여진족 정벌이 역사가 숨어있다. 이렇게 활력 있던 조선을 거덜낸 것이 4대 서화였다. 사화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간신들이 과거 잘못을 바로 찾는다며 평지풍파를 일으킬 죄를 만들어낸다. 둘째, 문바들이 하는 짓이죠. 둘째, 이런 측근을 제어해야 할 군주가 오히려 그들에게 휘둘린다. 임종석과 주사파 청와대 비서실진의 진용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휘둘린다. 셋째, 보복을 당한 쪽은 오랜 세월이 흘러 또 처지가 바뀌면 꼭 안갚음을 했다. 사화를 정치 세력 간 경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회의 본질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던 것이다. 그렇죠. 모사화 1498년
1293년도에 이제 조선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1498년도면은 200년 후죠. 마지막 을사사화 1545년까지 47년간 인제의 씨가 말랐다. 죽고 죽이는 복수의 무한 궤도를 돌며 안에서 어수선해진 나라의 명줄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끊었다. 내부가 단결된 나라가 외침을 당한 경우는 별로 없다. 역사는 나라 망치는 첩경은 끝없는 정치 보복으로 내부 뒤흔들기라는 교훈을 던진다.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죠. 건국 후 150년간 활력 있던 조선 4차례 사화로 보복되풀이하다 인제 씨가 마르고 외란호란 당해 지금 전란 맞기 전 조선과 비슷하다. 지금 전란을 맞기 전의 조선과 비슷하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사화 같은 저 태스크포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고 문갑식 씨가 쓰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적폐가 청산됐다고 본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옷감이 아니다. 표백제를 아무리 써도 티 없는 백색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국민도 냉정을 되찾아야겠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원내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여야 합의 개헌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3일까지로 하려던 안건 역시 본회의 불발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회기인 30일간을 다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남은 회기 중에도 상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전에 발사대를 파괴하는 이 작전으로서 미국이 블러디 노즈, 코피 터뜨리는 작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영국 신문 전 현직 관료 인용해서 보도하고 매티스는 군사행동하게 될 경우 북한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군사 옵션 중 하나는 북한이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보관 무기고를 타격하는 것이라며 보도를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장병들에게 1963년 출간될 T.R.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란 한국 전쟁 역사서를 다시 읽고 있다고 했다. 이 책은 미군이 준비되지 않은 채 전쟁에 뛰어들어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군사 옵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철저히 매티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엄포에도 예루살렘 수도철에 결의한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한일 등 미 동맹국들도 찬성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의 본질을 보면은 반대가 128표였지만 비반대가 65표였다. 65개국이 비반대를 했다. 찬성 9개국, 기권 35개국, 불참 21개국이니까 약 1대2 정도로 이제 비반대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중국, 미국의 협조관계, 그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65개국이 반대를 하지 않았고 128개국만이 반대했는데 여기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도 이제 아랍권에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원화가 강세, 특별상여금 이걸 또 줘야 되니까 4분기 영업이익 최대 1조 원이 줄 듯하다. 반도체 이익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출하량 대폭 감소하고 TV 가전 내년에도 부진할 전망이다. 보면 반도체에서 이제 작년에 10조 9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9조 9,60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본다. 작년이 아니죠. 3분기에 9조 6천억 원을 냈는데 4분기 전망이 10조 9천억 원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2조 4천억이 예상되고
4분기입니다. 디스플레이 1조 7천억이 예상되고 TV 소비자 가전은 4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퇴직연금을 깬 4만여 명 중 64%가 전세금 집값 때문에 깼다. 이 참 퇴직연금이 중요한데 4만여 명이 그것을 깼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음을 이 4만 명이 연금을 깬 것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강천석 칼럼